자, 해봅시다. 고3 내신 대비 확률. 자, 한번 배운 거기 때문에 내신 대비 확률 개념 부분만 싹 정리를 한번 해보자. 첫 파트가 경우의 수. 경우의 수. 경우의 수는 뭐 별로 볼 게 없었다. 사건, 두 종류의 사건이 있을 때 두 사건을 합하는 합의 법칙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곱하는 곱의 법칙이 있었다. 합의 법칙은 말 그대로 더하기, 곱의 법칙은 곱하기. 이거는 언제 사용을 한다고 했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 없는 사건. 그 다음에 여기는 반대로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집합으로 따졌을 때는 이것은 이렇게 생긴 다시 이렇게 생긴 합집합 모양이 되고, 요거는 이렇게 생긴 교집합 모양이 된다. 그 다음 키워드 단어들이 몇 개 있었지, 그지? 키워드 단어들은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 합의 법칙은 또는 이거나 이런 말들이 들어있으면 합의 법칙이다. 그 다음에 곱의 법칙은 이곳 동시에, 그 다음 연속하여, 그 다음 어디를 거쳐서, 이런 말들이 있으면 곱의 법칙이다. 저 뒷부분에 배운 독립이라는 것을 배웠지. 독립은 대부분 다 곱의 법칙을 사용했어. 요 말들이 다 독립일 때 사용하는 것들이야. 그럼 요거 경우의 수는 두 가지밖에 없었고 쉬웠지. 그 다음에 순열. 순열은 고1 때 배웠는데 순열하고 조합까지는 정리만 해보자. 자, 순열 P라고 나타내고 NPR이라고 쓰면 이거는 뭐다?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을 한 다음에 뭐 한다? 일렬로 나열하는 것. 이게 순열 NPR. 당연히 N이 R보다는 더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 되었지?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까지 하는 것이 순열. 그럼 조합은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만 하는 거라고 했지, 그지? 자, 지금은 오늘은 순열만 할 거기 때문에 순열에 대해서만 하자. 조합은 나중에. 그 다음에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느낌표 생긴 거, 팩토리얼, 요 개념도 알아야 되는데, 자, 팩토리얼은 1부터 그 숫자까지 곱이다. 그러면 n 팩토리얼 이렇게 해놓으면 1부터 n까지의 곱을 거꾸로 n-1, n-2 쭉 곱해서 마지막에 1까지 곱하는 거. 웬만하면 5팩토리얼, 요거는 120이라고 외우고 있는 게 좋다고 했지. 자주 쓰이는 숫자니까. 팩토리얼은 그냥 일렬로 배열할 때 많이 쓴다. 예를 들어서 5명을 일렬 배열. 그러면 뭐이다? 5팩토리얼이다. 어떻게 계산했다? 5명을 일렬로 배열해야 되니까 여기 올 수 있는 사람이 5가지, 여기는 4가지, 여기는 3가지, 2가지, 1가지 다 곱해가지고 5팩토리얼 이렇게. 팩토리얼은 됐고, 그 다음에 NPR에서 NPR을 계산하는 방법.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n, n-1, n-2 이런 식으로 가서 마지막에 n-r 플러스 1까지 몇 개를 쭉 곱한다? r개를 쭉 곱한다. 이거는 뭐다? 계산형. 문자로 적어놔서 좀 힘들어 보이는데 아주 쉽지, 그지? 5P2면 5부터 몇 개? 2개. 5부터 2개. 그 다음에 10P3 같은 경우에는 10부터 몇 개? 3개. 10 곱하기 9 곱하기 8 이런 식으로. 이거는 다 뭐 하는 거다? 계산용식이다. 그 다음에 증명할 때 사용하는 식, 증명용식. 증명용식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n-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 이게 증명용. 요거 나오는 거는 알지?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3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한다. 그럼 3명을 뽑아야 되니까 맨 첫 번째 올 수 있는 사람이 10가지, 두 번째 올 수 있는 거는 9가지, 세 번째 올 수 있는 거는 8가지. 즉 10 곱하기 9 곱하기 8 뭐하고 똑같다? 10p3. 계산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맨 첫 번째 n부터 시작해서 r 개수만큼 쭉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해주면 된다. 그 다음 증명용식은 요 식에서 나오는 건데 npr은 원래는 n부터 한 개씩 줄여가면서 n-r 플러스 1까지 여기까지 곱하는 것이 계산용식이었다. 이것을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계속 써볼 거야. 요것보다 한 개 더 작은 거 n-r, 한 개 더 작은 거 n-r 마이너스 1 쭉 가서 1까지 되도록 쭉 쓸 거야. 그럼 요 부분은 어떤 거지? 없던 거였으니까 다시 분모로 나눌 거야. n-r 마이너스 1 쭉. 그러면 결국 보니까 1부터 n-r까지의 곱이니까 n-r 팩토리얼이 되고 위에는 1부터 n까지의 곱이니까 n 팩토리얼이 된다. 그래 증명용식은 n-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이 된다.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정의가 몇 개 있는데 정의 0팩토리얼은 1이다. 그 다음에 np0은 1이다. 요거 두 개는 정의는 약속한 거니까 그대로 그냥 외워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계산을 통해서 알면 좋은 거 np1은 n부터 한 개니까 n, npn은 n부터 n개를 다 써야 되니까 쭉 곱하면 n 팩토리얼이 된다는 거. 순열은 여기까지가 끝이었어. 이게 고1 때 하는 순열. 고1 때. 고1 때는 요거 배우고 난 다음에 키워드 단어들을 찾아가지고 아주 많은 내용들을 했어. 뭐 이웃하는 것도 있고 적어도도 있고 숫자 배열하는 것도 있고 사진식 배열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아주 많았어. 그것들 중에 지금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이웃. 이웃은 꼭 알아야 돼. 자, 이웃하면 옛날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했는데 이웃은 뭐냐? 묶어. 그 다음에 이웃하지 마라. 이것은 다른 것부터 배려해라. 그 다음에 교대로 서라. 교대로 서는 것은 그림을 그려서 풀어라.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보자. 남자가 3명, 여자가 4명 있는데 일렬로 배열할 거다. 첫 번째, 남자끼리 이웃해라. 그럼 남자 3명을 남자를 동그라미라고 할게. 남자 3명을 하나로 묶어. 그럼 묶는 것은 3개를 묶었으니까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하고 같다. 1번, 2번, 3번, 1번, 3번, 2번, 2번, 1번, 3번, 2번, 3번, 1번, 3번, 1번, 2번, 3번, 2번, 1번 이런 식으로 저 3팩토리얼이 된다. 이게 뭐다? 남자 묶는 방법.
그 다음에 곱하기 여자 X라고 할게. 여자 4명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토탈 총 몇 개를 요거는 묶었으니까 하나로 봐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뭐로? 일렬로 배열하면 된다고. 곱하기 5개를 일렬로 배열했으니까 팩토리얼. 그럼 요거는 뭐다? 일렬 나열하는 방법 쓰고. 그럼 요거 이제 계산만 하면 답이 된다고. 그래서 이웃은 뭐 한다? 묶는다. 그 다음에 이웃 하지 마라. 두 번째, 남자끼리 이웃 하지 마라. 원래 이웃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전체 경우에서 이웃 하는 경우를 빼면 돼. 말은 맞아. 그런데 전체 경우에서 요 경우를 빼면 안 돼. 요 경우는 3명이 동시에 이웃하는 경우만 있는 거고, 지금 여기 이웃하지 말라고 했으면 남자가 2명만 이웃을 해도 안 되는 거야. 남자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럼 지금 요 경우는 남자 3명이 동시에 이웃하는 경우만 있으니까 요것만 빼서는 안 된다고. 2명만 있는 경우도 빼줘야 된다고. 귀찮지. 아주 귀찮지.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어떻게 다 찾을 거야? 그럼 다른 방법으로 다른 것부터 먼저 배열을 하라고. 자, 다른 거. 여자 4명부터 이렇게 먼저 배열을 해. 여자 4명 배열하니까 4팩토리얼. 여자 배열. 여기다 곱하기. 자, 남자가 이웃을 안 하면 되니까 여기 자리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자리 중에 3군데의 자리에 배열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5P에 3. 자, 1번, 2번, 3번 배열하는 거랑 1번, 3번, 2번 배열하는 경우는 다른 경우니까 순열로 써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남자 배열. 여기까지 하면 이것도 끝이고, 마지막 3번째 교대로. 남녀가 교대로 서라. 자, 교대로 서는 경우는 남자가 3명, 여자가 4명밖에 없으니까 반드시 여자부터 시작해서 여자로 끝나는 경우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 요 종류밖에 없다고. 그럼 여기에 그림을 그려 놓고 여자 4군데 자리 중에 4명을 배열하면 되니까 실제로는 4P4지. 4P4 쓰지 말고 그냥 4팩토리얼 쓰면 되고, 4P4가 NPN이나 N팩토리얼이니까. 그 다음에 남자 3명을 3개의 자리에 배열을 하면 되니까 내가 3P에 3, 즉 3팩토리얼이 되겠지, 그지? 이렇게 이웃이랑 이웃하지 마라 교대로 3가지. 이거는 키워드니까 꼭 기억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순열 기본까지 딱 됐고, 이제 여기까지가 실제로 고1에서 나왔던 것들이다. 자, 중복 순열도 이제 하자. 자, 중복 순열하고, 아까 순열은 순열인데 뭐 할 수 있다? 중복 2번 이상 사용할 수 있다. 기호로 파이 모양으로 나타내고, 여기 n 파이 r은 n의 r 제곱. 여기는 n이 r보다 더 크다 이런 말 없어도 되지. n이 r보다 더 작아도 돼. 중복을 허락하기 때문에. 자, 내용은 이것밖에 없고, 중복 순열은 웬만하지 않는 이상에는 요 식을 잘 사용을 안 해. 그냥 푸는 거야, 중복 순열은. 저거 말고 n하고 r의 관계부터 먼저 기억해 두는 게 좋아. n과 r의 관계. 자, 중복 순열에서 꼭 식을 사용해서 나타내야 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 있으니까 그때 n이 뭔지 r이 뭔지 많이 헷갈려. 요게 3이고 요게 2일 때는 3의 제곱이 되고, 요게 2고 요게 3일 때는 2의 세제곱이 되니까 답이 달라진다고, 그지? n하고 r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꼭 외워놔. n하고 r은, n은 절대 움직일 수가 없는 고정된 부분, 움직일 수 있는 거는 r만 움직일 수 있다.
그 다음에 n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어디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받을 수만 있다. 받는 쪽이 n. 그 다음에 r은 주는 쪽이 r. 요렇게 꼭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n하고 r의 관계. 그러면 대표적인 예들이 몇 개 있었지. 모스부, 깃발 올리고 내리고, 이런 것들이 중복순열의 대표적인 예지. 또 기명투표, 이런 것들은 중복순열을 식을 사용해서 나타내면 되고. 자, 예를 들어서 문제 한 2개 정도 풀고 가자. 1, 2, 3, 4, 5가 있는데 중복을 허락을 해서 세 자리 정수. 그러면 이런 것들은 굳이 요식을 사용을 안 한다고요. 그냥 이렇게 세 칸 만들어 놓고 맨 앞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5가지. 두 번째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중복 허락했으니까 내나 5가지. 세 번째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또 중복 허락했으니까 5가지. 그냥 위에 세제곱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0, 1, 2, 3, 4가 있는데 여기도 세 자리 중복 허락해서. 그러면 맨 앞에 올 수 있는 거는 0을 제외하고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복 허락했으니까 총 5가지. 세 번째도 5가지. 그럼 4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굳이 중복 순열에 대한 식을 사용을 안 하고 풀어도 상관은 없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중복 순열에서 자주 나오는 게 또 함수 개수인데, 함수는 중복 조합까지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정리할 거야. 자, 함수는 x에서 y에 대응하는 값이 하나면 되지. 그지? 그래서 자, 요 놈이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 3가지. 2가 갈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3가지. 왜? 똑같은 값으로 가도 상관이 없거든. 이렇게 푸는 것이 그냥 가장 기초적인 거고,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함수 개수는 뭐하고 똑같다? 중복순열하고 같다. 자, 중복순열 보자. 1, 2, 3, 4라고 하고, x에서 y로 가니까 r이 정의역, n이 받는 쪽 공역, 그러면 n이 4고 r이 3이다. 똑같은 곳으로 갈 수 있다. 같은 곳 갈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다? 중복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같은 자리에 같은 문자를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가는 거랑 1이 2로 가고 2가 1로 가는 경우는 다르지. 다르면 이거는 뭐가 된다? 순열이 된다. 즉 배열을 했다는 개념이니까, 그지? 그래서 결국 중복 순열이 된다. 함수는. 그러면 1대1 함수는 1대1 함수를 뜻하는 말 x1이 x2가 아니다 이면 f의 x1이 f의 x2가 아니다. 이거는 두 개가 다르면 다른 쪽으로 가라. 뭐를 할 수 없다? 같은 쪽으로 갈 수 없다. 중복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요것처럼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가는 거랑 1이 2로 가고 2가 1로 가는 경우는 다르다. 그래서 뭐다? 순열이다. 그럼 중복이 불가능한 순열이니까 그냥 뭐가 된다? 순열이 된다. 되었지? 지금은 함수하고 1대1 함수 이 두 종류만 할 거고, 나중에 함수는 중복 조합까지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다시 정리를 한 번 더 하게 될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이제 원순열. 원래는 원순열부터 해야 되는데 요거부터 먼저 하려고 중복순열부터 하고 하려고 원순열 띄우고 왔어요. 자, 원순열도 개념은 아주 쉽다. 원순열은 원형으로 나열하는 거다. 기호는 없다. 원형으로 나열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자, 3명을 나열을 해볼게. 3명을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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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자리에 앉히면 3명을 나열했으니까 3팩토리얼까지만큼이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3개, 4개, 6개 이렇게 나열을 해볼게. 순서대로 A, B, C, 그 다음엔 A, C, B, 그 다음에는 B, A, C, B, C, A, C, A, B, C, B, A. 자, 원형은 어떤 형태가 나오느냐. 요것을 이렇게 조금 돌렸을 때도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지? 그럼 요걸 이렇게 돌렸을 때 여기 A, B, C 이렇게 오는 거 요거지, 그지? 그럼 요거랑 요거 두 가지는 같은 경우야. 그 다음 요것을 한 번 더 이렇게 돌렸을 때 여기가 A, B, C 되는 거지. 그게 요거지. 그럼 요렇게 세 가지가 같은 경우라고. 자, 3명을 앉혔기 때문에 몇 가지가 같아진다? 3가지가 같아진다. 왜? 3번 돌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5명을 앉혔으면 5번까지 돌렸을 때 같은 경우가 나오겠지. 그럼 같은 경우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지? 같은 경우가 나오면 같은 그 경우의 수만큼 다시 나누어 줘야 된다고 했지. 왜? 하나로 봐줘야 되니까. 요 3개를 하나로 봐줘야 되니까 3을 다시 3으로 나눠가지고 1이라고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전체의 경우 몇 가지 중에서 3팩토리얼 가지 중에서 몇 개가 같으니까 3개씩이 같으니까 3으로 나눈다. 그로 하나 약분시키면 2팩토리얼. 그래서 원순열은 n-1 팩토리얼이다. 원래 계산은 어떤 거다? n 팩토리얼을 n으로 나누어서 n-1 팩토리얼이 된 거다. 됐지? 자, 여기는 뭐 예로 문제 하나만 더 풀고 가자. 자, 남자 3명, 여자 2명, 4명. 자, 남자끼리 이웃을 하고 원형으로 배열해라. 자, 아까 전에 이웃 어떻게 하라고 했지? 묶으라고 했지, 이제. 그럼 남자 3명을 묶고 묶는 방법 3팩토리얼 가져야 되겠지? 남자 묶음. 그 다음에 여자 4명 있고 요 총 몇 개를? 5개를 원에 배열해야 되잖아, 그치? 하나, 둘, 셋, 넷, 5개를 원으로 이런 식으로 배열해야 되니까 원순열 즉 n-1 팩토리얼에서 4 팩토리얼 5개니까 요거는 원형 배열 요렇게 되는 거다. 간단하지, 그치? 이렇게 원순열까지 끝났고, 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이거는 지금 내신 대비니까 개념 위주로 할 거고 실제 수업 시간에,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문제 위주로 설명을 할 거야. 그때 질문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개념을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자, 오늘 배울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원순열에서 같은 것이 있으면 그 같은 경우의 수만큼을 나눠줬지, 그지? 그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 같은 경우가 생겨. 그럼 그 경우의 수만큼 다시 나눠줘야 돼.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반드시 나열을 했을 때 같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같은 경우의 수만큼. 글자가 잘 안 적히네. 같은 경우의 수만큼 나눈다. 원순열에서도 그랬고 나중에 조합에서도 그럴 거고
조합도 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같은 경우의 수만큼 나누는 거야. 자, 같은 경우의 수만큼 나눈다. 그럼 같은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오냐? 요게 같은 것의 개수의 팩토리얼만큼 나오게 돼 있어. 해볼게. A가 3개, B가 1개, C도 1개. 이렇게 5개를 나열을 하면 요것들 볼 때 A1, A2, A3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A1, A2, A3 이렇게 될 수도 있고 A1, A3, A2도 될 수도 있고 A2, 1, 3, 2, 3, 1 그 다음에 3, 1, 2 이런 식으로 적힌 6개는 결국 뭐하고 똑같아? 결국 A하고 똑같은 거 아니지? 그러면 세 가지가 같으니까 세 개가 같은 것이 있으니까 몇 가지 경우가 같아진다? 이렇게 3팩토리얼만큼 같은 경우가 생긴다. 그럼 같은 경우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겠냐? 그만큼 나누어줘야 되겠지, 그치? 그럼 바로 예를 들어서 이걸 하면 되겠다. A, B, C 일렬로. 그럼 일단은 나열해야 되니까 총 몇 개를 나열했다? 5개를 나열했다. 5팩토리얼이다. 그런데 같은 경우가 생기게 돼 있다. 어디에서? 요 A가 3개가 똑같기 때문에 3팩토리얼만큼이 같은 경우가 생긴다. 그럼 이거 이제 3팩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면 5 곱하기 4만 남지, 그지? 20개. 되겠지? 그 다음에 A가 3개, B가 2개, C가 1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총 6개를 배웠으니까 6팩토리얼이고 그 다음에 A가 3개가 똑같은 것이 있으니까 3팩토리얼만큼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올 거고 B도 2개가 똑같으니까 2팩토리얼만큼 또 같은 수가 나올 거야. 그래서 6팩을 3팩, 2팩으로 나눠주면 된다. 계산은 약분부터 해. 계산부터 하지 말고. 자, 그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내용은 요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야. 응용된 거. 응용이야. 자, 응용 첫 번째. 첫 번째 응용은 간단한 길찾기. 모질할 것 같다. 응용 1번 간단한 길찾기. 아주 간단하게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고 싶다. 그럼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경우는 아주 많아. 많이 많아. 그지? 요것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 거라고요. 쉬워. 어떻게 하느냐? 결국 여기서 요까지 가려면 어떤 식으로 가든지 간에 가로를 몇 번? 가로를 4번 움직여야 되고 세로를 3번 움직여야 돼. 즉 세 요렇게 7개를 나열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 이렇게 하면 세 이런 경우가 되는 거고 가세가 두면 가세가 이런 경우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 7개를 나열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즉 7팩토리얼 쓰고 요 4개가 똑같으니까 4팩토리얼 3개가 똑같으니까 3팩토리얼만큼 다시 나눠주면 된다. 이게 간단한 길찾기다. 그럼 간단한 길찾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해라. 자, 이거 한 번씩 입체도형이 나올 때도 있는데 입체도형도 똑같아. 자,
대충 이렇게 됐다고 치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고 싶다. 그러면 가로, 요걸 가로로 잡고 요걸 세로, 그 다음 요걸 높이로 잡았을 때 가로가 4번, 세로가 2번, 높이가 4번. 그럼 요거 총 10개를 나열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러면 답은 10개를 나열했으니까 10팩토리얼인데, 가로가 4개 있으니까 4팩토리얼로 나누고, 세로가 2개 있으니까 2팩토리얼로 또 나누고, 높이도 4개 있으니까 4팩토리얼로 또 나누고, 이렇게 풀면 된다. 간단한 길찾기다. 다음 복잡한 길찾기. 복잡한 길찾기는 중간에 길이 없어지는 거, 그런 것들이 복잡한 길찾기. 복잡한 길찾기는 이걸로 풀려면 엄청 힘들어. 점을 여러 군데 찍어야 돼. 그렇게 풀면 힘드니까 요놈은 숫자 쓰기로 하죠. 숫자 쓰기로 한다. 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자.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고 싶다. 문제 응용되면 뭐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 다시 여기로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 것도 많아. 지금은 개념이니까. 자, 일단 그림을 먼저 확인을 해. A에서 B까지 가려면 그래 요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지? 여기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오는 거랑 위로 올라가는 거랑 두 개가 합쳐져야 돼.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방향이 됐다면 밑으로 내려오는 거랑 오른쪽으로 가는 거랑 합쳐져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시작을 했을 때 위로 갈 수 있는 거 다 한 가지씩이지. 그러면 1, 1, 1.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것도 다 한 가지씩이지. 또 1, 1, 1, 1.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쭉쭉 올라가자. 올라가는 경우 뭐 합쳐지는 거 없으니까 그대로 1. 여기는 요거랑 요거랑 합쳐져서 2. 여기도 요거랑 요거랑 합쳐져서 3. 합쳐져서 4. 여기 합쳐지고 2. 합쳐지고 4. 여기 7. 여기 11. 이거는 그대로 올라가서 1이고, 합쳐서 5고, 합쳐서 10이고, 합쳐서 23. 여기도 요렇게 합쳐서 2. 여기도 올라가야 되는데 요거랑 합쳐져야 되는데 아직 여기 숫자는 안 썼지? 그럼 여기부터 먼저 써. 5 그대로 5. 여기 1 쓰면 안 된다. 그대로 5. 그 다음에 여기는 합쳐져서 17. 합쳐져서 40. 다시 합쳐져서 7이고, 합쳐져서 24. 합쳐져서 64. 고로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64가지가 된다. 이렇게 복잡한 길. 간단한 길 찾기는 같은 것이 있는 순간이고, 복잡한 길 찾기는 숫자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응용. 두 번째 응용은 순서가 정해진 순열.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하고 이웃하는 경우는 다른 거야. 자,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이어 달리기를 하는데 A가 B보다 항상 앞에 달려라 이런 식으로 되면 뭐 A가 B보다 항상 앞에 A, B 하고 뭐 C, D 이렇게 돼도 되고, A, B 아이고 B가 아니고 A, C 하고 B, D 이런 식으로 돼도 돼. 그래서 이웃이 아니고 건너뛰고 A가 무조건 앞에만 있으면 된다고. 이런 것들이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야. 순서가 정해진 것은 이웃하고는 다른 개념이야. 그래서 이웃으로 풀면 안 돼. 순서가 정해진 순열은 어떻게 풀었냐? 이거는
순서가 정해진 것끼리 같은 문자로 둔다. 그럼 같은 문자로 두면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서로 풀면 되겠지, 그지? 자, 예를 들어서 A, B, C, D, E가 있는데 A, B, C 순으로 나열해라. 이렇게 돼 있으면 요 A랑 B랑 C를 어떻게? 같은 문자로 둬. 그럼 A, B, C를 같은 문자 A, B, C를 같은 문자 뭐로 두지? 뭐로 두지? 동그라미 어떨까? 그러면 동글 D, E 요렇게 5개를 배열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5개를 배열해서 아무렇게나 배열이 되어도 뭐 이거의 예 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 동글 D, E 동글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동글 E 동글 D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지? 그럼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됐을 때 맨 앞에 그냥 여기 자리는 A, 여기 자리는 B, 여기 자리는 C A, B, C 이런 식으로 집어넣기만 하면 된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요 세 개를 같은 문자로 두고 B가 A 앞에 올 수 없도록만 만들면 돼. 무조건 똑같은 문자로 두면 여기서 같은 경우를 다 하나로 봐줬기 때문에 요 경우 하나만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 5개니까 5팩토리얼이고 3개가 같았으니까 3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된다. 되었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오늘 할 수업 내용이고 다음 시간에는 조합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고 문제는 과제물로 해가오길 바란다. 여기까지.